안녕하세요. 식약디자인 리서치 10주차 과제 서다지조 발표를 맡게 된 최다연입니다. 저희 조의 목차는 먼저 저번 주 9주차 설문 내용을 수정 보완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 10주차의 설문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브리핑한 다음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브랜드 성장 방향성을 찾아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9주차 설문 내용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저희는 조사 대상 연령대를 수정했는데요. 수정 전에는 10대에서 50대 여성에게 주로 설문지를 배포했고, 수정 이후에는 10대, 50대를 제외하고 10대부터 40대 여성에게 주로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10대에서 50대를 제외한 이유로는 주 원료인 밀크시슬의 효능과 제품 리뷰에 나온 나이의 분포를 살펴봤을 때 10대와 50대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불명확한 질문을 수정했습니다. 수정 전에는 객관식 질문 안에서 중복 선택의 여지가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선택 가능 여부에 대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이후에는 질문 마지막에 중복 선택 가능이라는 부분을 명시해 주어서 좀 더 세밀하고 객관식 질문이지만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또 불명확한 질문을 수정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객관식 답안에서 지나치게 적은 선지와 기타 항목으로 이루어진 질문이 있었어서 이를 수정해서 객관식 답안에 서술형 답안에서 높은 비율로 나왔던 선지들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타 서술형 항목에 너무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와 통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막고자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서술형 답안의 모호함을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객관식 질문 이후에 기타 항목의 서술형 답안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이런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내용 정리가 어렵고 답안들의 중복이 애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수정해서 기타 항목 안에 서술형 답안을 삭제하고 애매모호한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항목은 선택형으로 변경해서 결과를 통계낼 때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난주 설문 내용에서 수정한 부분은 질문의 배경 설명이 부족한 점을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수정 전에 저희의 3번 질문이 코로나 사태 이후 어떤 화장품 구매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질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질문의 흐름상 갑자기 코로나 사태 이후라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는 듯해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3번 질문에서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질문으로 자칫 잘못하면 비춰질 수도 있으며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결과를 실제로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수정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어떤 화장품 구매 방식을 선호했고 이와 반대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어떤 방식을 선호하게 됐는지를 대비해서 묻는 질문으로 바꾸었고 코로나 사태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는지 충분히 배경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수정한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진행한 10주차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먼저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입니다. 먼저 1번, 어떤 플랫폼에서 광고를 주로 시청하시나요? 에서는 인스타그램이 78.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유튜브, 페이스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광고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네, 구매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75.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 경우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광고를 보고 난 후 제품에 끌리게 되었다는 대답이 36.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6%의 댓글 후기, 그리고 15.6%의 자신이 기존에 관심 있던 제품이라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광고를 보고도 구매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원래 화장품 광고를 잘 믿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42.6%로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한 우려, 터무니없는 후기 등 비슷한 퍼센테이지의 다양한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어떤 구매 방식을 선호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구매 방식을 선호했다는 대답이 83.3%였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어떤 화장품 구매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86.9%로 온라인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전에는 83.3%, 그리고 이후에는 86.9%. 둘 다 온라인 구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아주 조금이나마 더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구매 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할 때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품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안이 73.8%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제품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소비 방식과 화장품 소비의 종류에 대한 설문입니다. 먼저 1번. 코로나 사태 이후 화장품 구매를 한 적이 있나요? 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85.2%나 되는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화장품 구매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사태 이후 주로 소비하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기초 화장품 60.7%, 기능성 화장품 16.4%, 색조 화장품 14.8%로 기초 화장품의 소비가 가장 높았습니다. 만약 기초 기능성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해당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마스크 트러블이 생겨서가 55.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마스크를 쓰면 답답하기 때문에 색조 화장을 잘 하지 않게 되어서 기초 기능성 제품을 도리어 구매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34.7%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을 소비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가격과 성분이 각각 50.8%, 54.1%로 높았고, 가장 높은 비율로는 리뷰와 평판이 화장품을 소비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10주차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 조가 제시하는 브랜드 성장 방향성입니다. 가장 먼저 이용자 비율이 높았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내보내는 등의 이용자 비율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채연 614의 인스타 계정 그리고 유튜브 계정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홍보를 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제품 홍보 영상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모은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만들 수 있는 이벤트로는 예를 들어 먼저 지인을 태그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해당 브랜드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킨 게시물을 피드에 게시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성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컬러를 정한다거나 규칙적인 어떤 스타일을 정해서 피드에 계속 그런 일정한 스타일을 올린다거나 로고를 재정비해서 눈에 띄게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들어가기만 해도 단번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입점처, 대표 제품명들을 표기해서 피드를 소비자들이 하나하나 눌러보지 않더라도 정보를, 요약된 정보를 빠르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피드, 즉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의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 브랜드로 이전에 꼽았었던 스킨푸드의 인스타그램 홍보 활용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스킨푸드는 채윤614와 다르게 스킨푸드 오피셜, 즉 브랜드임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계정명을 가지고 있고, 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프로필 이미지로 게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게시글에는 대표 상품에 대한 설명, 즉 효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시태그, 또 스킨푸드라는 브랜드에 대한 홍보 영상 링크 등 다양한 정보를 요약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게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피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해당 스킨푸드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 라인마다 컨셉에 대해 설명하는 피드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또 아까 진행했던 설문조사 내용 중에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설문이 있었는데요. 제품의 상세 정보 확인이 어렵다, 복잡한 가입 절차가 귀찮다, 제품에 대해 실제로 확인할 수 없어서 색상이나 내 피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알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 주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성분이나 제형, 발림성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정보란을 추가해서 정확한 정보를 보여준다는 이미지를 심어 신뢰성을 향상하고 피부 타입을 고려한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 본인 피부와 맞는지 안 맞는지 대충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스토어에 피부에 올려보거나 아니면 다른 소비자들이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다른 물체에 직접 발라보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함으로써 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리뷰와 평판이 실제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앞서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 제품의 샘플을 보내줌으로써 이를 이용한 홍보를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채윤614의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소비자에게 다양한 채윤614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의 샘플 소량씩 제공하면서 재구매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또 다른 라인의 제품의 홍보 효과도 예상되고 샘플 사용 후에 제품을 구매했을 때 불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아예 샘플 키트, 아주 소량으로 소분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부담이 적으니 쉽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실제 제품을 직접 발라보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량이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량만큼을 소분해서 판매를 하거나 본품을 구매할 때 다른 제품에 샘플을 끼워준다거나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리뷰가 중요하다는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
고객들의 리뷰를 통해 리뷰를 자세하고 잘 써주는 회원을 선정해서 해당 고객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많은 양의 리뷰를 수집할 수 있고, 이런 후기를 통해 브랜드의 신뢰도나 이미지도 향상되고,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윤614가 자연주의 브랜드, 그리고 또 밀크시슬과 같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강조하는 브랜드로서 제품의 성분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밀크시슬 관련 성분에 대한 설명을 담은 홍보 자료를 상품 설명에 첨부하고, 밀크시슬 이외에도 피부 미용에 좋은 다른 자연 성분이 있다면 이를 통한 라인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다지조 10주차 과제 발표였습니다.